아이 없는 삶은 비참한 것 같다. 내 딸은 사랑스럽고 천재다. 카일은 웃는 얼굴을 보며 희죽희죽 웃으며 속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의 학대를 모두 잊은 듯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다가온 뒤다. 말도 안 된다. 화를 내지는 않을 텐데 제가 처한 상황이 생각나서 그 순간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화를 내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참았던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딸을 불러 가슴을 부풀리고 이렇게 말했지. 내 딸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상했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 나에게 달려오는 사라를 안아줬어. 그 사람은 우리를 쳐다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 듯 아가페는 그토록 경멸하던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야. 그와 똑같이 웃고 있던 줄리 조금 전까지도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그들을 무시하고 나는 사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알렉시스입니다. 51세 회사원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12살 된 딸이 있다고 말하면 종종 놀라곤 합니다. 사실입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사실 저는 이혼했고 그 당시 아이도 없었어요. 소개팅 같은 썰정으로 당시 남편 카일을 만났어요. 친구가 저를 걱정했어요. 항상 일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 행사에서 믹서를 준비해준 K가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에게서 끈질긴 추격을 받았는데도 처음에는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 망설이는 느낌이 들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그의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 결과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혼 후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카일은 임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나는 과도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게 원인인지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던 중 점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식더니 결국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장님 여기 계셨나요? 저를 불륜이라고 불러서 치료해주기 전에 제가 요청한 드라이 클리닝을 사오셨나요? 하인인 양 너무 답답해서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두려워 병원에 갔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도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관찰하는 것부터 보충제를 먹는 것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일에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검사를 받도록 격려했습니다. 카일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카일이 즉시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제안했을 때 당신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단지 당신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난 아무 문제도 없고 치료를 계속해왔어요. 우리가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유일한 설명은 당신에게 불가능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괜찮았는데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일 리가 없지. 처음에는 문제가 내 문제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계속 반박했지만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면서 그 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차 내 영혼은 쇠퇴했고 그의 발언 중 하나 이후에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으면 여자라는 말에 그렇게 경멸적인 말투로 한 말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했는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카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역 앞주류 판매점 야 넌 쓸모도 없고 임신도 못하니까 자유야. 이제 가서 사주라. 비웃으면서 심부름꾼 취급하는 구나. 러너 내가 항의하면 더 끌리겠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려고 노력하면 벌써 이혼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늦게 결혼했고 이번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혼한다는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바꿀 방법도 없이 시간이 흘러서 38살이 됐는데 그때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어. 난 계속 일했고 끊임없는 불임조롱을 거의 매일 견뎠어. 야, 내가 뭘 싫어하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해. 이제 이렇게 끔찍한 걸 먹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불임자들은 그날 그렇게 조롱을 받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휙휙휙 돌았는데 저녁이 아이를 못 낳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더 이상 참지 않으면
카일이 갑자기 튀어나와 나에게 격렬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자로서 그 말투는 무슨 일이냐? 당신은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데 이제 내가 퇴근하면 나에게 불평하고 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불평이 쏟아지고 화를 냈어요.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은 검사를 거부하고 피했어요. 짊어져야 할 책임을 계속 비난하는 건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내 드문 반박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재빨리 AB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라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요? 그녀는 빨리 반성하고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내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얼어붙을 차례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표정을 지었다가 말없이 돌아서 집을 나갔다. 그날 집에 오지 않았고 그의 말투에 의심이 들었다. 다른 여자가 연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불신앙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근처 탐정사무소를 검색했고 최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카일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지 몇 주 후에 탐정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여성과 그의 행동을 조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집에 오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나에게 연락하니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고 계속됐던 폭언도 멈췄고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놀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됐다. 탐정사무소의 보고서에는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에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였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그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카일, 우리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에요. 방금 직장에서 돌아온 카일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뭔가 생겼어요. 너한테도 빨리 말하라고. 카일은 분명히 짜증났지만 여전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어. 형사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빨리 보고서를 제출했어. 넌 바람을 피웠어. 철저하게 조사했으니까 아동 문제와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분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자. 나도 각오로 일부만 작성한 이혼 서류를 내놓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희죽희죽 웃으며 내 손에서 이혼 서류를 잘 가져가는구나. 그런 타이밍에 당신의 예지력이 의심스럽네요. 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줄리입니다. 곧 카일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형사조서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사진보다 더 어리고 귀여운 줄리님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항상 배려해 주셨으면 이혼 서류를 직접 준비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농담 반으로 말하면서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카일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들고 거실에서 나온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 냉동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덜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떠나십시오. 줄리는 임신 중이고 나는 그녀가 그들의 악의적인 미소에 직면하여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그 사람에게서 이혼 서류를 빼앗으며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가 아무 말도 없이 짐을 꾸려 집을 나섰다. 13년 후 나는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했던 완료된 프로젝트를 방문하고 있었다. 카일에게 줄리를 소개받은 후 재난 도우미와 가족 친화적 콘도를 설계하면서 근처 비즈니스 호텔의 피신해 새벽을 기다리며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후 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다른 비즈니스 호텔로 옮겨 다녔다. 아파트를 마련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이혼 후에도 마음이 가벼워져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기고 네트워킹도 활발해져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그 덕분에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됐던 것 같아요.
길고 긴 도시개발이 드디어 완성되어 작은 행사가 있어서 안도했지만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던 중 익숙한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어. 안녕, 오랜만이야. 아직도 혼자 여기 콘도를 사러 왔어. 새 식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서자마자 후회했어. 시선을 돌렸을 때 거기에는 카일과 줄리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뱃속의 삶을 살았을 딸이었어. 아이가 없으면 불쌍한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천재인 딸이 웃는 얼굴을 보며 희죽희죽 웃으며 속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과거의 학대를 모두 잊은 듯 무심코 다가온 후일 리가 없습니다. 화내진 않을 텐데 내가 처한 상황이 생각나서 화를 참았던 순간 최대한 밝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앙을 받더라도 그에게 으르렁대기로 결심했다. 참았던 것에 조금 떨어져 있는 딸을 불러 가슴을 부풀리고 이렇게 말했지. 그럼 내 딸 소개시켜줄게. 그때 카일에게 상상했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지. 사라를 안고 나한테 달려왔지. 카일은 우리를 쳐다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 듯 아가페는 그토록 경멸하던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사라를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찍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화단 앞에서 찍고 싶다고. 특히 마지막까지 그녀는 화단을 가리키며 내 옆에 놓인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그녀의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줄리는 인기 유튜버 셀리가 왜 너를 엄마라고 부르냐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유명해졌지만 그것은 그녀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천재입니다. 인기 유튜버와 천재의 조합은 카일의 말을 자랑스럽게 들으면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의 딸을 천재라고 선언 내가 요청했습니다. 실증이 나면서도 지금까지 내 딸을 천재로 만든 게 뭔지 난 상식이 부족하고 무례한 행동만 봤어. 아, 무슨 소리야. 제시카가 아주 유명한 사립중학교에 가서 거물이 될 거라고 했어. 그녀의 천재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았지만 줄리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내 반응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일은 아마도 내 태도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제시커에 대해 훨씬 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커는 오랫동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천재적이며 모든 것을 빨리 마스터합니다. 그녀가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녀는 많은 취미를 시도했지만 모두 능가했습니다. 아이가 자랑하지 않는 자랑을 듣는 아이에게는 천재성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의 자랑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세러가 클리를 촬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줄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뭔가 말했지만 무시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라 촬영은 잘 되어 촬영이 끝나면 카페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서 그녀의 영화를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셀리로 알아보고 꽤 흥분했습니다. 촬영만 하면 됩니다. 엔딩 끝나고 난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녀는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리, 제가 촬영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제시카가 방을 읽지 않아서 촬영이 인컨비니언트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를 알아차린 사라는 제시카에게 미소를 짓고 촬영을 마친 후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사라는 즉시 제시카를 좋아하는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요청했지만 사라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대신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즐거웠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명해졌는데 절대 머릿속에 놔두지 않죠. 물론 사인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런 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답하기 위해 그녀는 일찍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라는 제시카에게 접근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촬영 중에 방해받는 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짜증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제시카가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화를 마친 후 사라는 예상대로 집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사라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제시카는 다음 촬영에서 수고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 촬영은 같이 찍자. 사라가 놀라서 제시카를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기하고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사라는 협조하지 않는다. 저번 미소는 촬영을 방해한 것에 대한 예의였을 뿐이야. 뭐야,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하는 립서비스일 뿐인데 너무 어려서 잘 자라지 못했나. 비꼬듯 끼어든 줄리는 내려다보았어. 사라에게 팔짱을 끼고 사라에게 대답. 사라의 얼굴은 잠시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줄리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의기양양한 코를 골며 사라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시카가 외모에도 불구하고 함께 촬영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천재, 그것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주변에 대해 더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나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줄리에게 이미 충분히 반박했습니다. 계속 내 딸을 천재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예가 단 하나도 없어. 상을 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더 이상 자랑할 권리가 없지 않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줄리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동의했지만 제시카는 그러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는 듯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연주회에서도 연습을 잘해서 자격증을 받았고 댄스 스쿨에서도 전곡을 쳐서 자격증도 받았고 학교에서는 만점상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곤란한 표정 짓는다. 주위 사람들도 동감하는 듯하고 이때 줄리도 분위기 파악하고 필사적으로 화제를 바꾸려고 하다가 폭소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됐든 당신은 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만 얼마나 합니까? 돈을 벌어 요이 콘도에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분위기를 다시 피하고 싶은 절실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인기가 꽤 있어서 감사하게도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도 벌고 있지만 절약하고 있어요. 세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이 콘도가 매력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우리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장소를 만든 것 외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성공 보상이 상당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입을 여기로 합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줄리가 알고 싶은 모든 걸 한꺼번에 흘려내어. 역시 줄리의 얼굴은 시큼하게 나를 노려보았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저도 카일은 감명을 받아 반박할 수 없는 듯 했지만 줄리는 의지가 강해서 자신이 가진 나에게 반가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어서 이곳을 만들었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도 거의 같은 또래입니다. 그것을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가 친절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단호히 거절하려던 순간 제시카는 뭔가 눈을 반짝이며 아줌마에게 이 콘도에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부인, 저희는 이 콘도에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녀의 말 믿을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었고 마침내 분명히 하기 위해 현실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콘도에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인맥을 통해 관리회사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를 벌는지 살펴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잠재력이 있다면 저는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으니 행운을 빕니다. 줄리가 그녀를 클릭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혀를 내밀었지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카일리엔이 끼어들어 내 딸이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장소를 만든 데서 연관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 다음 그의 터무니없는 심사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요구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근거렸다. 이 뻔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 심사 과정에 내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살고 싶다면 너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카일의 피가 그의 머리로 몰려들었다고 내가 갑자기 경로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는 근처 화단에서 꽃을 뜯어 나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카일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날아오는 잔해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 앞에 섰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줄리와 다른 사람들은 카일의 주도권을 잡고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줄리는 우리에게 모욕과 꽃을 던졌고 제시커는 세러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세러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카일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으려고 개입했습니다.
그의 일행은 듣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계속 던졌다 줄리는 근처에서 돌을 집어 위협적으로 들어 올렸다. 나는 줄리가 사라를 때릴까봐 말리려고 줄리의 팔을 잡았지만 줄리는 기세에 따라 나를 밀어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줄리 일행을 더욱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했지만 세 사람은 더욱 격분하여 결국 제지될 때까지 날뛰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경찰은 이를 듣고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소동 카일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줄리, 도, 카일, 제시커가 짜증을 멈췄지만 부모님을 본 것처럼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내려고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의해 제지된 그녀는 혼란 속에서 울기 시작했다. 경찰관의 큰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그 말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카일이 폭언을 퍼붓는 듯 했다. 경찰서에 갇혔고 지금 현장에서 체포 중이었는데 머리를 잡고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걸 지켜봤다. 카일이 끌려가는 동안 사라가 나를 안고 울고 있을 때 줄리와 제시카, 도 경찰서로 연행됐다. 세 사람은 구금됐다. 경찰차에 타고 쫓겨나고 경찰에 끌려가는 소란에도 불구하고 시야에서 사라져 쉽사리 허탈함을 느꼈지만 눈물이 날 뻔한 사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당신 다치면 병원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 최근 소란에 압도당할 거야. 사라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 그녀를 연루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걱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나는 약간의 고통을 느꼈다. 세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군가가 물을 때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분명히 누군가가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병원 구급차에 타면서 뒤돌아보니 지금은 망가져 있는 화단을 보았습니다. 대형 콘도 건설이 인상적이었는데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화단을 설치했다는 점을 완화하고 싶었습니다. 공원이 휴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꽃이 대화를 장려할 것이라고 카일과 이혼한 후 어떤 공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일을 쉬고 공원의 화단을 감상하던 중 그가 그곳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남편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일하던 남편과 친해졌고 점심시간에 가벼운 만남부터 저녁 식사까지 인연이 꽃피우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공원이 화단을 가져온 것은 순조로운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에서는 저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화단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몇 반을 꿰맸지만 겉보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사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돈을 기다리는 동안 웃기도 했고 경찰과 인터뷰를 해서 고소를 하기로 했어요. 사건 보고서 카일과 그의 가족이 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줄리는 폭행 사건의 동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제시커는 줄리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에 연루된 후에 부모님의 모습은 충분히 슬프다고 생각했지만 제시카를 기다린 것은 조부모님의 재교육이었습니다. 조부모님에게 맡겨진 제시카는 평소의 행동과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녀를 교정하기 위해 엄격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일과 줄리뿐만 아니라 제시카도 앞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부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큰 부상은 없었으며 세러는 더욱 인기를 얻었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에 전화한 사람은 촬영을 마친 후 세러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브루잉 문제를 감지한 세러는 덕분에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졌을 때 제 팔로워 중 한 분이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사라가 책임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전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영상을 찍으러 공원에 갔을 때 감사 영상을 하나 더 주기로 했습니다. 화단이 아름답게 복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고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어 콘도미니엄이 나의 직업적 평판을 높였습니다. 제가 승진하여 현재 기획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러의 동영상 조회수가 급증했고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행복하게 계속해서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도 가정생활도 잘 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 셋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